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이란 부부 사이가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서로 좋아하고 잘 맞았으며 아이도 생겨서 잘 키우며 살았죠. 이렇게만 살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직업병으로 잠시 회사를 쉬는 동안 시숙의 삼시세끼를 챙겨야 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한테 버림받아 쫓겨났다는 말에 안쓰러운 마음으로 시숙을 챙겼는데 알고 보니 시숙이 이혼당할 짓을 하고 다녔더군요. 드라마 속 비련의 남주인공처럼 제 앞에서 온갖 힘든 척을 하고 거기다 시모까지 걱정을 가장한 지나친 간섭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더 앞장서서 자기 엄마와 형을 등졌을까요? 그래서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머님만 계시는 거야? 형이랑 형수도 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네. 윤서야,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을 했어? 그냥 편하게 나랑 있을 때처럼 하면 돼.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난 뒤 시댁을 방문하는 날이었는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버님은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고 남편의 형은 일찍 결혼해서 따로 사는데 못 온다고 하니 저는 어머니만 뵙게 되었습니다. 서로 잘 위해주고 그럼 돼. 싸우지 말고. 네. 어머님은 딱 하신 말씀만 하셨는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만 하면서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준은이가 더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그럼요. 엄마가 말씀 안 하셔도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보나마나 잘하겠지. 내가 아들 둘을 낳고 키워보니까 딸 없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고. 아들 낳아서 시어머니한테 이쁨은 받았지만 이 나이 되어보니 딸 하나 더 낳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됐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좋아요. 어머님은 저에게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자기 아들 좋아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첫 인사라 많이 긴장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저는 시숙을 딱 한 번 봤습니다. 형님은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일찍 식장에 도착 후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들어와서는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형수님! 도련님! 아, 이제 서방님이죠? 결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어머, 형님이세요? 축하해요. 식 올리기 전에 만나고 싶었는데, 그리고 동서라고 편하게 부르세요. 천천히 그럴게요. 그럼 전 애들이 있어서 식장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게요. 네. 그렇게 식장에서 처음 본 형님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에 오지도 않고 어머님은 제 앞에서 형님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가족이 다 모이면 좋았을 텐데. 형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당사자한테 물어야지. 작년에는 온 줄 알아? 맨날 우리 장난만 혼자 와. 어머님이 서운한 듯 말씀하시니 그동안 무슨 사정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궁금했지만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해서 따로 어머님과 얘기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전을 부치고 있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옆에 오셔서는 형님 욕을 하셨습니다. 제가 따로 형님하고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도 아니다 보니 어머님 말씀만 들어보면 형님이 무조건 잘못한 거였어요. 걔가 덩치는 또 얼마나 큰지 우리 집에 한번 왔다 가면 밥도 두 그릇씩 먹고 볼 때마다 살이 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아주 기분 좋게 말했다. 살 좀 빼야 하지 않겠냐고.
너는 살이 그렇게 찌는데 우리 장남은 점점 말라가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 이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 그만 좀 하라면서. 세상 어떤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그렇게 대들겠냐? 난 걔 너무 무섭다. 결혼식 때 보니까 날씬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 나도 봤다. 내가 하도 살 빼라고 하니까 뺀 거겠지. 암튼 내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내 전화도 안 받아. 처음에는 어머님 하면서 살갑게 굴더니만 쪼였지 뭐. 윤선아는 나한테 안 그럴 거지? 아, 네. 그렇게 첫 명절도 지나갔고 회사 다니며 바쁘다 보니 주말에나 가끔 들러서 어머님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시숙이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은 시댁에 자주 가는 편도 아니었는데 갈 때마다 시숙이 있으니 평소 자주 가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방송국에서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을 많이 쓰다 보니 직업병으로 손목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 쉬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야근도 잦고 시력도 떨어지고 거북목이 된 지는 오래고 남편도 잠시 쉬는 건 어떻겠냐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은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보호대하고 있으면 좀 괜찮아? 도움은 되는데 빼면 또 똑같아. 그냥 이번에 푹 쉬자. 건강해야 일도 계속하는 거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쉬었다가 복직하기 어려워지면 어떡해. 그럼 일단 집안일부터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건 아니지. 지금도 자기가 많이 하고 있는데. 난 워낙에 튼튼하잖아. 어? 이 시간에 누구지? 그러게. 내가 나가볼게. 어머님. 엄마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내가 아주 열이 받아서 왔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일단 난 냉수부터 줘봐. 네, 잠시만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지고 올게. 아니, 네 마누라가 팔이 부러졌냐? 물도 못 가져오게? 윤서가 팔이 좀 약해요, 엄마. 너 다쳤니?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니, 글쎄, 걔 말이다. 엄마, 윤서도 있는데 호칭 좀. 그래, 알았다. 큰애가 우리 장남한테 밥도 안 해주는 모양이야. 또 싸웠대요? 그건 내가 모르겠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놀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힘들다고 지 남편 밥도 못 차려준다니. 아까도 네 형 집에 와서는 밥 먹고 갔어. 형수가 집에 있다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둘인데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그러세요? 나도 애 둘 키워봤어. 애들이 알아서 크는 거지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하늘 같은 남편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어머님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런 식으로 형님에 대한 욕을 거침없이 하고 가셨습니다. 형님이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잘못했다 해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 게 저로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게 두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님의 이런 모습을 처음 알게 되고 난 후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앞에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모습도 전혀 못 봤고 제가 시댁에 가면 잘해주셨기에 그런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머님은 전형적인 옛날 분이셨습니다. 아버님도 안 계시니 시숙과 남편을 의지하며 사셨던 것 같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줘야 한다는 말이었죠. 뿐만 아니라 형님에 대한 험담을 너무 심하게 하시니 듣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도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나치다 싶을 때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어머님의 말씀을 막았고 제가 어머님한테 할 말 할 때도 제 옆에 서서 같이 얘기해 주니 어머님이 저한테는 뭐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머님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내게 되었는데
시숙 문제로 저 역시 어머님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저만 보면 형님 얘기를 하기 바쁘셨는데 제가 그만하시라고 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서 저를 쫓아다니면서 말씀하실 때도 많았죠. 걔는, 아니 큰애는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살림하면서 맨날 동네 엄마들하고 프런치나 먹으러 다니고 쇼핑하고 맨날 과소비만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으냐? 이러다 우리 아들이 번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우리 장남이 말해줘서 알지. 그럼 형님 얘기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애가 둘인데 어떻게 맨날 동네 엄마들하고 놀러 다니겠어요. 그거야 나는 모르고. 암튼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기 멋대로 하고 사는 애다. 결혼 전부터 느꼈지만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 어디서 그런 여우를 만나가지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있기 힘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 집 큰며느리고 어머님이 직접 보신 것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형님하고 직접 만나셔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만나고 싶어도 집에 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어머님이 전화하시고 찾아가 보시는 건요? 내가 왜 먼저 전화를 해? 전화를 하려면 걔가 해야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오해가 쌓이면 나중에 풀기도 힘들어져요. 아, 됐다. 난 걔 안 봐도 그만이야. 처음엔 어머님한테 형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시숙이 짠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말씀만 듣고 저도 똑같이 형님을 욕하거나 하진 않았네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었으니까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 문제로 시댁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정도면 쉬면서 손목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더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염증이 있어서 통증도 있는 거라며 물리치료 꾸준히 받고 찜질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업병이기에 제가 일을 계속하면 통증도 따라온다고 해서 푹 쉬는 기간을 가져보라고 하길래 남편과 얘기 끝에 잠시 회사를 쉬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갑자기 집에 있으니 기분이 좀 이상했는데 그래도 일하지 않고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쉴 때 제대로 쉬어야 효과가 있는 거라면서 제가 집에 있음에도 집안일을 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했네? 힘들지? 힘들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빨리 개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잖아. 퇴근하고 와서 한다고. 손 씻고 올 테니까 그거 가만히 둬. 이 정도는 괜찮아. 안 돼. 그럼 자기가 쉬는 이유가 없잖아. 자, 이제 여기 앉아서 TV나 봐. 내가 마저 할게. 진짜 못 말린다. 그런데 아까 들고 들어온 건 뭐야? 아, 맞다. 대정신 좀 봐. 자기 파라핀 알지? 알지. 나 물리치료 받으러 갈 때 한 번씩 해. 이제 집에서도 하라고 내가 사왔어. 뭐하러? 병원 가면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쉬는 동안 자주 하면 좋잖아.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집안일까지 다 알아서 할 정도였거든요. 거기다 제 손목에 좋다는 건 뭐든 다 해주려고 했죠. 한 번은 파라핀 제품을 사와서는 직접 해주기도 했고 자기 전에 찜질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제가 집에서 쉬게 되자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항상 제 앞에서 다른 사람 욕이나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제 걱정을 해주시니 이런 면도 있으시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을 가장한 간섭이었죠. 아이고, 평소에 잘 좀 먹어서 살 좀 찌우라니깐. 손목이 그게 뭐야? 툭 하고 부러질 것 같다. 그러니까 손목이 아프지. 쉬는 김에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 그런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쉬면 괜찮아? 회사에 얘기했는데 1년 정도 쉬다가 복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휴직했어요. 그렇구나. 건강이 최고지. 제일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야 하니 그게 걱정이네. 얼마나 힘들겠어. 어머님은 종종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은근히 저에게 눈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화법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기분 나쁘다고 바로 대꾸했을 땐 시모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어서 그냥 내내 하고 말아버립니다. 일도 안 하는데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니? 손에 물이 안 가는 선에서 뭐라도 해봐. 어머님, 뭐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손에 물이 안 가는 선에서 뭐라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손 안 쓰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어머님이 알려주세요. 어머님은 은근히 기분 나쁘게 돌려 말하는 식이라 저도 뭐라고 하긴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제 말에 대답하기 어려울 때면 어머님은 혼자 열을 내셨는데 반응을 안 보이기라도 하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명절날 차례를 다 지내고 친정 갈 준비를 할 때 어머님은 꼭 음식을 싸주셨는데요. 항상 받아왔지만 막상 집에 와서 남편이나 저나 다 먹지 못하고 냉동실에 넣어두거나 버리곤 했어요. 그래서 가져오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자, 이거 전 부친 거랑 약과랑 좀 쌌다. 가져가서 먹어. 어머님, 저희 이거 가져가도 안 먹어서 이번에는 안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굳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있으면 먹을 거 아니냐. 엄마, 어제 오늘 저는 실컷 먹었고 약과는 우리들 다 먹지도 않는데 가져가면 버려요. 그래, 그럼 알았다. 그냥 가거라. 그런데 며칠 뒤 집에 오셔서는 저한테 또 은근히 돌려서 기분 나빴던 걸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추석 때 말이다. 그건 누구 생각이었니? 누구 생각이라뇨? 음식 가져가지 말자고 한 거 누구 생각이냐고. 그건 저희 둘 다. 그날 내가 좀 섭섭했다. 둘이 먹으라고 싸준 건데 싫다고 하니?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말 가져와도 냉동실에 두고 나중에는 버려야 하니까 아깝잖아요. 약과는 아주버님 좋아하시니까 두고 드시면 되는 거고. 아니, 그래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이 뭘 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게 예의 아니야? 맞아요, 어머님.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받아온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서 아까워서 그랬어요. 시모는 제가 조곤조곤 할 말을 하니 더 열받아 하셨지만 제가 대든 것도 아니고 대답도 했으니 더는 뭐라고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서 제가 다른 친척분들과 얘기라도 하고 있으면 조용히 옆에 와서는 제 말을 끊고 자기 할 말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런 게 보였는데 저는 알고 있었죠. 저한테 왜 그러는지를.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다 보니 또 그러시는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또 못 보는 성격이라 엄마, 윤서가 방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끊으면 어떡해요? 아이, 그랬니? 몰랐어. 그리고 왜 좁은데 윤서 옆에 그렇게 앉으셨어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난 여기가 편한데. 사실 저 좀 불편했어요, 어머님. 저기가 더 넓으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그래. 알았다. 어머님은 이런 상황에 또 혼자 불쾌해 하셨지만 보는 눈이 많으면 가만히 계시다가 꼭 제가 혼자 있을 때 옆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이 또 와서 제 편을 들어줬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마냥 좋게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제 편을 들어주고 하지 않아도 저는 어머님의 행동에 열받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매번 그러시는 분이라 또 그러시네 하고 넘기게 되더라고요.
열받아 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건 언제나 어머님이셨는데 제가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무시하는 거냐고 뭐라고 하시고 대답을 하면 영혼 없이 대답한다고 뭐라 하시고 어머님 기분을 맞추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남편과는 너무나도 사이가 좋고 어머님 때문에 이혼할 것도 아니니 저도 어머님을 대하는 방식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다. 집이니? 아니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받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그렇구나. 우리 장남이 너네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갔는데 몰랐지? 네? 언제요? 넌 집에만 있으면서 이사 차량도 못 봤어? 네, 전혀 못 봤어요. 이사 간 지 이틀 됐다. 203동 1401호니까 집에 가면 들러서 인사나 해. 일단 알겠어요, 어머님. 같은 아파트라고 하니 앞으로 형님을 볼 수 있는 건가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동호수대로 찾아갔는데 형님은 없었습니다. 재수 씨 어서 와요. 집이 좀 어수선해요. 아직 정리가 덜 돼서. 괜찮아요. 그런데 형님은요? 저 혼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숙은 형님과 이혼을 하고 혼자 집을 얻은 거라고 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전부터 알았지만 갑자기 이혼 얘기를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우리 창남한테 가서 인사는 했냐? 네, 방금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주버님 이혼 얘기는 뭐예요? 넌 뭘 그렇게 하려고 하냐? 아유, 그거 다 말하려면 아주 길어. 그러면서 또 형님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버림받은 거야. 버림이라뇨?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하늘 같은 남편을 위해줄 줄 모르는 애라고.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펑펑 쓰고 다니는 거나 좋아하지. 밥 한번 제대로 차려주기를 하나, 존경해주기를 하나.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어떻게 같이 사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니까 오며 가며 챙겨드릴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아파트에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아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자긴 그럼 알고 있었어? 이혼한다는 얘기는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어. 소송 중이라고 하더니 완전히 이혼했나 보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그게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얘기 안 했지. 그리고 나도 완전히 이혼한지를 몰랐어. 그런데 왜 여기로 이사 왔지? 나도 그게 좀 궁금해. 시댁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 근처로 집 얻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네. 내일 토요일이니까 같이 가볼까? 그래, 가보자. 같은 단지에 사는데 인사는 해야지. 그래서 저와 남편은 다음날 시숙이 사는 집으로 같이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일 작은 평수였는데 혼자 살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왔을 때랑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박스가 쌓여 있었고 정리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주방에는 배달시켜 먹은 용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온 김에 주방만이라도 치울까 했는데 남편은 손대지 말라고 눈치를 주었고 알아서 하겠지 싶어 잠깐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시숙한테 왜 이 동네로 이사 왔냐고 하니 어머님이 이쪽으로 집을 얻으라고 했답니다. 이왕이면 형제가 가까운 곳에 살면 의주도 되고 좋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이 저에게 시숙을 안 챙긴다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넌 어떻게 가족한테 관심이 없냐? 관심이 없다니요? 우리 선우가 그 동네로 이사 갔으면 자주 들여다보고 해야지. 어쩜 그렇게 매정해? 어머님, 제가 뭘 어떻게 챙겨요? 아주버님 알아서 하시겠죠.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옆에서 좀 챙겨줘. 그리고 내가 어제 갔다 왔는데 짐도 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네가 좀 가서 같이 정리해주고 그래. 집에만 있으면서 그것도 안 해?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는 딱 잘라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니,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럼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아주버님이 알아서 정리할 거라고 먼저 하셨어요. 주문한 가구 들어오면 정리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럼 밥이라도 챙겨라.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할 수 있지? 한 동네 살게 됐으니 반찬 만들 때 양을 좀 넉넉하게 해서 갖다 드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솔직히 이혼당했다고 하니 짠해 보이기도 했고 시숙 혼자 집에서 우울하게 앉아있는 모습도 생각나 밥은 제때 챙겨 드시려나 싶어 가끔 반찬 몇 가지 챙겨 남편을 통해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갈 때도 있었지만 주로 남편이 대신 전해주고 올 때가 많았어요. 아주버님은 좀 어떠셔? 약은 먹었다고 하는데 힘든지 말도 잘 안 하네. 그런데 배고팠는지 자기가 해준 죽을 내 앞에서 다 먹더라. 그래?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아이 몰라. 형이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우리가 매번 챙겨줘? 이참에 요리도 좀 해보라고 해야지. 이혼당해서 혼자 저러고 사는 게 짠해 보여서 잘 챙겨드렸는데 쉬숙은 점점 도가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반찬만 갖다 줘도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집에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죠. 낮에는 제가 혼자 있으니 안 왔는데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올 시간에 맞춰 찾아왔어요. 오늘 김치찌개 했어. 얼른 손 씻고 와. 야, 맛있겠다. 어쩐지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니. 뭐야. 무슨 거기까지 냄새가 났다고 그래. 진짜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는데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어머, 아주버님. 누구야? 형.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 그게 그냥 한번 와봤어. 일단 들어오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수저만 놓으면 되니까 같이 드세요. 저희도 이제 막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그럴까요? 그렇게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시숙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한 그릇으로 부족했는지 두 그릇이나 싹 비우고서야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잘 먹었다. 재수 씨, 찌개 맛있네요. 그래요? 그런데 형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왜 이렇게 밥을 먹어? 굶기는 맛있어서 그런 거지. 재수 씨,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볼 일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나 간다. 조심히 가. 그런데 시숙은 이날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아주버님이 안쓰러워 받아줬는데 매일 와서 식사를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거기다 제가 손목이 아파서 하는 파라핀을 마음대로 하기까지 했죠. 물론 해볼 수는 있지만 물어보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도 없이 작동 버튼을 눌러 파라핀이 녹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야, 이거 되게 좋다. 아, 형, 그거 우리 와이프가 손 아파서 하는 건데 마음대로 쓰면 어떡해. 그래? 난 몰랐지. 넌 그렇다고 재수 씨 앞에서 형을 망신 주냐? 할 수도 있지.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는데 시숙은 집에 갈 생각이 없는지 발을 씻고 와서는 뒷정리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TV까지 틀었습니다. 남편이 그만 가라고 해도 좀 더 있다가 가겠다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남편의 형인데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고 하는 행동이 너무 얄미웠지만 일단은 지켜봤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하셨는데 용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장남을 잘 챙겨주라는 것. 오직 그거 하나였죠. 제가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건 아니었는데 어머님은 자꾸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안일도 해야 했고 병원도 다녀야 했죠. 거기다 딱 1년만 쉬기로 한 거라 복지까지 몇 달 남지도 않아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항상 저만 보면 자기 큰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으니 잘 좀 보살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저번에 감기 몸살로 크게 앓아 누웠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선우 아프다는데 좀 가봤어? 네, 안 그래도 남편이 죽 가지고 갔었어요. 그랬니? 그런데 죽으로 되겠어? 처자식한테 버림받아 많이 힘들 거니 매일 보양식으로 대접하거라. 보양식을 대접하라는 말에 기가 막혔는데 어머님만 그런 거라면 원래 그런 분이니 이해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시숙도 똑같았어요. 툭 하면 집에 와서 밥을 찾았고 전에는 남편이 있을 때만 오더니 이제는 좀 편해졌는지 낮에서 혼자 집에 왔을 때도 와서 점심을 달라고 했죠. 거기다 남편도 안 하는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재수 씨, 시금치 무침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참기름을 팍팍 넣어야죠. 소금도 더 넣고. 너무 싱겁다. 남편이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 제가 먹을 건 간을 좀 다르게 해요. 아주버님이 직접 해서 드시는 건 어떠세요? 아유, 저 요리 못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보세요. 남자가 무슨 요리를 해요? 그럼 요리는 여자만 해요? 여자가 하는 게 맞죠. 우리 준우 씨는 저보다 요리 더 잘하는데요. 지금 식탁에 있는 반찬들 거의 다 준우 씨가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드시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직접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집에 와서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말에 기분이 좀 상한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형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시숙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형님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카들도 뒤이어 내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가서 바로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어머, 동서! 아주버님 만나러 오신 거죠? 오늘이 애들하고 만나는 날이라. 아, 그렇구나. 잠깐만, 애들 올려보내놓고 내려올게. 그렇게 저는 형님을 기다렸고 오랜만에 만난 게 반갑기도 해서 집에 가서 잠깐 차 한잔하자고 권했습니다. 잘 지냈어? 저야 뭐... 그런데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방송국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잠깐 쉬고 있어요. 손목이 아파서 병원 다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 동네에 집을 얻었지? 아주버님이요? 동선애가 사는 동네로 집을 얻을 줄은 몰랐는데 저도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형제끼리 가까운 데 사는 게 좋지 않냐고 해서 얻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쪽팔려서 가족들 얼굴 못 보겠구만. 형님은 그간 쌓인 게 많았는지 갑자기 지난 일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혼은 형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숙의 바람 때문이었죠. 본인이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불쌍한 척하며 살았던 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말이 결혼하고부터 바람기가 장난 아니었어. 그 문제로 거의 매일같이 싸웠는데 어머님이 남자니까 바람 피울 수 있는 거라고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하시더라. 내가 잘못해서 밖으로 도는 거라고. 기가 막혀서 시댁에 거리를 뒀지. 명절이고 뭐고 절대 안 갔어. 결혼하고 바로 애가 생겼는데 쌍둥이라 한 번에 둘을 키워야 하니 내가 좀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남편은 여자 만나러 다니지. 시몰한 사람은 헛소리나 하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숙이 그동안 혼자 시댁에 온 이유를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은 아주버님 잘못인 걸 알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알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분인데 나도 결혼 전에는 일 다녔는데 애 낳고 일을 어떻게 해. 그래서 그만두고 육아하느라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남편 돈으로 놀고 먹는다고 툭 하면 와서 난리치니 현관 비번도 바꿔버렸어. 얼굴도 보기 싫어서. 형님이 그동안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잠깐 동안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애들 없을 때 나도 볼일을 좀 봐야 해서 그만 가봐야겠어. 얼른 가보세요. 그래, 내가 오랜만에 만나서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 마음이 좀 그렇네. 자기는 잘 살아.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형님과 짧은 만남이 끝나고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시숙의 선 넘는 행동에도 불쌍한 마음이 안쓰러워 챙겨줬는데 이제는 그러기 싫더라고요. 시숙이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고 저도 따로 챙겨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알고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죠. 너 지금 어디냐? 집인데 왜 그러세요? 잘 됐다. 나 지금 우리 장난 보러 왔는데 온 김에 너도 좀 보고 가야겠다. 금방 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 와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상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서 없는 척하기도 싫어서 시모를 만났습니다. 넌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 어쩜 우리 아들을 안 챙겼냐? 그리 부탁하지 않았냐? 어머님, 저도 할 만큼 했어요. 반찬도 드리고 또 아플 때는 죽도 해서 드렸고요. 뭘 더 어떻게 해요? 내가 보양식 해주라고 했잖아. 보양식. 아파트 정문 나가면 식당 많아요. 아마 아주버님도 잘 아실 텐데요. 밖에서 사 먹는 거랑 집에서 해 먹는 거랑은 천지 차이지. 오늘 보니까 우리 장남이 너무 말랐어. 마음고생을 얼마나 한 건지. 그러니까 너만 믿고 갈 테니 전보다 신경을 더 써봐. 알았지? 아니 왜 대답이 없어? 저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일어나려는 시모를 많이 쳐다봤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듣지도 않고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음식 가지고 치사하게 이러고 싶진 않았지만 보양식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까짓거 해주자 싶었어요. 물론 시숙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보양식으로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마침 냉장고에 장어가 있어서 저녁에 장어구이를 해야겠다 싶어 미리 꺼내두었습니다. 친정에서 남편하고 같이 먹으라고 엄마가 보내주신 건데 먹는 김에 시숙도 같이 부를 생각이었어요. 장어는 보양식으로는 손꼽힐 정도로 건강에 좋으니 시모의 바람대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시숙은 장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매번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고 쏙 가버리니 얄미워서 일부러 장어를 구웠어요. 저는 손목 보호대를 하고는 남편이 집에 올 시간에 맞춰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퇴근했길래 시숙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형은 왜? 알아서 먹으라고 하지. 그래도 장어가 몸에 좋은데 이왕이면 같이 먹으면 좋지. 어머님도 아주버님한테 보양식 좀 해주라고 하셨거든. 뭐? 무슨 보양식이야. 형 혼자 좋은 거 잘만 먹고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가서 저녁 같이 먹자고 해봐. 장어라고는 말하지 말고 괜히 부담 가질 수 있잖아. 알았어. 그렇게 몇 분 뒤 남편은 시숙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버님.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장어했어요. 네? 장어가 보양식으로는 끝내주잖아요.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보양식 좀 해주라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얼른 손 씻고 와서 앉으세요. 그런데 시숙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는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자기야, 집게 이리 줘. 내가 구울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리 주라니까. 이게 은근 팔 아파. 너도 앉아서 먹어. 형은 안 먹고 뭐해? 그게 내가 오기 전에 뭐 좀 먹었더니 별로 생각이 없네. 그래? 그럼 형이 좀 구워줘라. 나 너무 배고프거든. 자, 집게 받아. 그렇게 시숙은 장어를 입에도 대지 않았고 찡그린 표정으로 장어를 구웠습니다. 덕분에 저와 남편은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퇴근길에 삼계탕 얘기를 했습니다. 삼계탕? 알았어. 내가 장 봐서 저녁에 해놓을게. 아니, 내가 퇴근하면서 사올게. 힘들게 뭘 만들어. 아니야. 닭만 사서 물 넣고 푹 끓이면 되는데 뭘. 그리고 저번에 아주버님 초대하고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으니까 오늘 초대해서 같이 먹자. 고마워. 뭐 이쁘다고 우리 형까지 챙기고. 뭘 고마워. 한 동네 사는데 맛있는 건 같이 먹으면 좋지 뭘. 그렇게 저는 남편이 출근 후 평소대로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오는 길에 닭 2마리를 사왔습니다. 큰 닭이라서 3사람이 먹기엔 충분했어요. 한참 끓여야 깊은 맛이 나고 닭고기도 부드럽기 때문에 이미 솥에 다 넣고 가스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쯤 되니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고
시숙에게 전화해서 저녁을 먹자고 하니 오더라고요. 이야, 재수씨, 삼계탕 했어요? 네, 냄새 좋네요. 그쵸? 얼른 앉으세요. 저는 큰 그릇에 담아놓은 삼계탕을 남편과 시숙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때 시숙이 그걸 보고는 놀라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니, 형, 왜 그래? 안 먹을래. 나 안 먹어. 왜 그러지? 사실 제가 삼계탕에 시숙이 싫어하는 전복을 넣었는데 저렇게 놀라서 뛰쳐나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예전에 시댁에 갔다가 시숙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전복은 먹긴 하지만 씹는 식감이 별로라 일부러 찾아 먹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 전복을 넣었는데 저렇게까지 싫어할 줄은 몰랐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일부러 그랬다고 얘기를 했죠. 내가 너무했나? 뭘 너무해. 형이 저렇게 전복을 싫어했나? 결혼 전에 형이 전복 먹는 거 많이 봤는데. 정말? 그런데 왜 그러시지? 그런데 1시간쯤 흘렀을까요?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은 그야말로 노발대발 하셨는데요. 아니 너 제정신이야? 아니, 엄마, 왜 그래? 우리 장남한테 보양식 좀 해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니? 그래서 장어구이도 하고 삼계탕도 했는데 아주버님이 안 드셨어요. 우리 아들 장어 못 먹어. 네? 장어 징그러워서 못 먹는 애라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아, 엄마, 그만해요. 그리고 너네 아까 뭐 먹었냐? 삼계탕 했다며? 그럼 탕만 넣을 것이지 거기다 전복은 왜 넣었냐? 준우 씨가 전복 좋아해서 넣었어요. 그래도 넣으면 안 되지. 엄마, 넌 좀 빠져 있어봐. 삼계탕에 전복 넣은 게 대체 왜 문제인데요? 우리 장남은 전복 못 먹어. 뭘 못 먹어? 잘만 먹었으면서. 나랑 횟집 가서도 전복 혼자 다 먹은 게 형이었어. 그게 언제적인데 그 얘기를 해. 저는 시숙이 전복의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름 사연이 있더라고요. 형님하고 결혼 후 회를 먹으러 갔는데 활전복이 나왔답니다. 싱싱하길래 바로 먹으려고 젓가락으로 쿡 찔렀는데 전복이 살아있으니 더듬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길게 말이죠. 순간 그 모습을 보고는 전복을 먹지 못했다고 하는데 젓가락에 찔린 채 꾸물거리는 그 모습이 생각나 전복만 보면 먹질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연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정도 트라우마가 있는 정도라면 저도 굳이 전복을 넣지는 않았겠죠. 아예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찾아 먹지는 않는다고 해서 넣은 건데 시숙은 삼계탕 속에 있던 전복을 보고는 너무 놀랐는지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다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징그러운 장어를 먹으라고 하고 또 이번엔 무서워하는 전복을 줬다고 하면서 무슨 애도 아니고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모양새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보양식을 해줄 거면 우리 장남한테 가서 직접 물어봤어야지. 어머님, 제가 아주버님 요리해주는 사람이에요? 여기 식당 아니에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 정도도 못해? 저 손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큰아들 안 불쌍하냐? 처자식한테 버림받고 혼자 저러고 사는 거 안 불쌍해? 밥하는 거 그게 뭐 어렵다고 좀 챙겨주라는데 그걸 안 들어먹어. 형이 애도 아니고 배고프면 사 먹고 해 먹든 해야죠. 넌 나서지 마. 이건 여자들 얘기야. 아니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죠. 왜 윤수한테 스트레스 주는데요? 안 그래도 손목 때문에 여기서 더 무리하면 수술까지 할 수 있어서 내가 집안일도 못하게 하는데 왜 엄마가 나서서 괴롭혀요? 아니 너 엄마한테 어쩜 이럴 수 있어? 나나 윤서나 형이 장어를 징그러워하는지 전복을 무서워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밥 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야지. 형 입맛에 맞게 밥을 해다가 바쳐요? 한두 번도 아니고 툭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고 형 아프니까 윤서가 그래도 신경 쓰인다고 죽까지 끓였는데 밖에 나가봐요. 널린 게 죽집이지. 너 어떻게 하나뿐인 형을 그렇게 말해?
안 불쌍하니? 어머님, 아주버님 이혼당할 만 하던데요. 뭐야? 형님 때문이 아니라 아주버님이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뭐 잘했다고 저한테 그동안 밥 챙겨주라고 하셨어요? 엄마도 편들 걸 들어요. 형이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지 챙겨주긴 뭘 챙겨줘요? 앞으로 나나 우리 윤서한테 형 얘기하지 마세요. 좀 하나같이 며느리들이 다 여우네 여우야. 엄마! 왜? 나가세요. 저 여우 같은 거에 빠져서 너도 똑같아. 엄마야말로 평소에 형수한테도 못되게 하더니 이제 우리 윤서한테도 그래요? 저까지 이혼하길 바라세요? 엄마가 진심으로 우리 윤서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엄마 보러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님은 이날 현관을 나서면서도 계속해서 제 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숙은 쪽팔렸는지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듣기로는 시댁에 들어가 산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아니었어도 저도 끝장을 보자 싶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남편이 다 해버리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어머님과 시숙을 안 보고 살게 되었는데 딱 한 달 뒤 저를 찾아와 사과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기 싫었어요.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팔은 좀 어떠니? 발이요? 아참 팔. 너 아픈 곳이 팔이랬지? 왜 오셨어요? 내가 전엔 너한테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사과하러 왔다. 미안하다. 네, 그런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나 아직 말 안 끝났는데? 뭔데요? 저기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 안 아픈 곳이 없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우리 장남 좀 다시 챙겨줄 수 없을까? 그 말씀하시려고 오셨군요. 그렇게는 못해요.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도 못하겠다고? 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리고 저 다음 달에 복직하니까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 윤서야. 그럼 그 불쌍한 애를 어쩌니? 뭐가 불쌍해요. 나이 40이 훌쩍 넘어서 곧 쉰이 되는데 알아서 살게 두세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시모는 이날 제 앞에서 사정사정했지만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시숙은 바람 피운 상대가 같은 회사 여직원이라 그 소문 때문에 회사도 그만둔 상태였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하루 삼시세끼 밥을 차리며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아셨지만 다 큰 아들밥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지 아셨는지 이제는 나 몰라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먹어서 재취업도 힘들자 어머님은 그런 시숙을 꼴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했다는데 뻔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저는 무사히 복직하게 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손 마사지도 해주고 맛있는 저녁도 만들어주었죠. 더 이상 시숙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또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니 몸과 마음이 너무 편한 요즘입니다. 어머님이나 시숙이 변하지 않는 이상 시댁에 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인 남편이 옆에 있으니 시모가 다시 찾아오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살다 보니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이만 사연 마칠게요.